안녕하세요. 선 LEK 뉴스.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개선도 과감하게 하자고도 지시했다. 검찰은 윤 총장의 지시 뒤 사건 관계인의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할 것이라 전격 발표했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공개 소환 폐지에 이은 검찰의 세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조국 검찰 개혁 발언 30분 뒤 나온 윤석열의 검찰 개혁.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이 주목받은 건 같은 날 아침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자체와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검찰의 비판적 입장을 밝힌 30여 분 뒤 나와서다. 이날 조 장관은 A4 용지에 적힌 준비된 발언을 8시 57분쯤 법무부 1층 청사 앞에서 읽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이로부터 30분쯤이 지나고 대검 간부 회의가 시작된 9시 30분쯤 나왔다. 조국 검찰 자체 개혁안에 건조한 반응. 하지만 조 장관과 조 장관 취임 뒤 발족한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개혁위 위원들 사이에선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개혁위는 검찰의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를 제외한 특수부 폐지 개혁안에 대해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고 먼저 비대해진 중앙지검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법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 말했다. 조국과 윤석열의 검찰개혁 주도권 싸움. 법조계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검찰개혁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외관상으로는 장관과 총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이란 한 배에 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과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장관직을 유지하려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안을 내세우며 그런 조 장관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 장관은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을 밝힌 다음 날인 2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란 건조한 반응을 내놨다. 환영한다는 의례적 논평 한마디조차 없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독자적인 발표를 하기보단 법무부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있어 검찰은 법무부의 의견을 내고 조 장관의 지휘, 감독을 따르는 법무부 소속 외청기관임을 법무부와 검찰이 상하관계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검찰 자체 개혁안 내놓으니 의견만 달라 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런 조 장관의 발언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시한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개혁의 주체가 되니 이젠 의견만 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고 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권력 실세인 조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한 이상 검찰을 겨냥한 정권의 아주 거친 검찰 힘빼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정권 차원의 검찰 힘빼기에 맞서 먼저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할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심야 조사 폐지,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 지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심야 조사 폐지안을 공개하며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고
9시 이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조사인과 변호인이 서면으로 심야 조사를 요청하고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 등이 체포, 구속돼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가족에 대해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개혁 적임자만 네 번째.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 중립성 강화,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혁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2017년 6월 청와대가 발표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탁 이유다. 약 일주일 뒤 청와대는 또 한 명의 적임자를 발표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킴은 물론 검찰개혁의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두 사람은 각각 2년 2개월, 2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이 넘는 이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청와대와 여당은 연일 검찰개혁을 강조한다. 개혁의 적임자라던 두 사람이 2년 넘게 근무했는데도 왜 검찰개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까? 우선 적임자라 믿고 임명했지만 막상 두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청와대의 인사 실패이고 검찰개혁이 정권의 지상과제라면 서둘러 다른 인물로 교체했어야 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 대통령 뜻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교체를 택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개혁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지만 1987년 이후 29명의 법무부 장관 중 재임 기간이 세 번째로 길 정도로 롱런했다. 검찰의 저항도 더딘 개혁의 원인일 수 있다. 실제로 문 전 총장은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전 총장의 반기에 입장이 없다며 지켜만 봤다. 대통령의 공개 경고도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청와대가 침묵하니 여당이 침묵하는 건 당연지사. 문 전 총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개혁의 적기로 평가받는 정권 초반의 2년은 그렇게 지나갔다. 올해 7월 청와대는 세 번째 적임자를 찾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9일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관장했던 조 장관이 또 개혁의 적임자로 등장한다. 조국 정국의 시작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검찰개혁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만의 숙제일까 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직후 검찰청사의 포토라인 검사장급의 관용차 일선지검의 특수부 심야조사가 사라졌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은 정작 그 힘과 권한을 2년 넘도록 검찰에는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직을 걸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정권 출범 이후 2년 넘게 검찰을 지켜만 봤던 것도 윤 총장을 파격 발탁한 것도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모두 문 대통령이다. 조 장관을 규탄하는 함성의 광화문을 윤 총장을 성토하는 촛불이 서초동을 각각 채우고 있는 것도 결국 청와대의 선택에서 비롯된 일이다. 문 대통령은 5월 정권 출범 2년째를 맞아
참모들에게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 정국이 시작된 지 2달째. 청와대는 과연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나는 당신도 나처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